일단은 앞에서부터 좀 천천히 빌드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주말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미중 갈등으로 하락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미중 갈등이라는 거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죠.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지, 뭐 완화됐다 심화됐다 완화됐다 심화됐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슈거든요. 따라서 이게 시장에 어마어마한 방향성을 깰 만큼의 대형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셧다운하고 미중 갈등 이 두 개가 섞이면서 아무래도 미증시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뭐 상승 추세든 하단부를 건드리는 조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주말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화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아무래도 미중 갈등에 대한 게 더 심화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시장 지수가 낙폭을 덜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제 이거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행이다, 와 오늘 진짜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전략 후강이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오늘 전략 후강이 나온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 조삼모사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추세로 예상되는 추세 라인은 이런 느낌으로 갈고 있다라고 뭐 누누이 정보방이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결국 이런 식으로 추세선 상단과 하단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10월 2일날 목요일날 이제 우리나라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강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 추세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결국 추세선 상단 찍고 추세선 하단 찍고 상단 찍고,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래서 추세선 하단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막 와 큰일 났다 이런 조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게다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 자리는 거의 무조건 메꿔요. 뭐 그거는 지수뿐만이 아니라 종목 차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대부분 메꾸기 때문에 이 자리는 추세선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시장 지수는 3,460에서 70포인트 이 정도까지 언제든 눌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시장이 차라리 올라가지 않고 오늘 뭐 꽉 찬 음봉을 장 초반에 낙폭을 더 확대했다가 이 아래 갭자리 추세선 하단 메꾸 찍고 만약에 막판에 끌어올리는 상승이 보여줬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 굉장히 의미 있었고 좋았어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결국 이 아래 갭자리 못 메꾸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거 메꾸는 하락이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 낙폭을 축소한 건 좋았지만 결국 하락 종목 압도적으로 많았죠. 종목들이 상승분을 좀 하락분을 좀 축소했다 뿐이지 막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0.12% 상승 마감했지만 하락 종목이 2배 가까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코스피 지수가 이 아랫갭 자리를 메꾸는 조정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중에 한 차례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오늘의 상승이 막 두근거리고 역시 국내 증시 힘 좋아, 역시 삼성전자 뭐 힘 좋았어 믿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부터 내일부터 뭐 다시 조정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뭐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뭐 3650포인트를 찍는 이 추세선 상단이라던가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이 있는 365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오늘 종목들의 상태를 보면 오늘 낙폭 회복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 고점을 갱신한다거나 쭉쭉 치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 하단부 만나러 내려오면 올라간 것도 없는 주제에 종목은 왜 빠지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은 전략 후강 패턴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후반부에 강세를 보일 게 아니라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되려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위협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결국 지금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와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현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내부가 혼란스러울 때 보통 많이 하는 게 외부의 적을 만들면서 내부를 결속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는 북한의 문제를 꺼내서 내부를 결속시킨다든지,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는 반일 감정을 좀 더 자극할 만한 뉴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외부의 적인 중국을 만드는 행보를 계속 이제 더 할 수밖에 없죠. 또 에이펙 회담에서 시진핑하고 같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협상이라는 거는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게 협상인데, 이런 식으로 서로 으르렁 나 히토류 수출 통제할 거야, 뭐 2차 전지도 수출 통제할 거고 모두 통제할 거야, 지금 중국이 이렇게 미국한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그걸 다 받아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추가 관세로 맞대응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또 2차 전지에 대한 수출 통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만큼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는 미중 갈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시장에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당장 내일 아침에 미중 갈등 끝났어요라고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시장 지수를 위로 치고 가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고 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도 아무래도 10월 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시장의 낙폭은 3,450포인트 여기까지도 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장 좋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고점 갱신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서 더 올라가 봐야 상승폭은 1~2%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서 밀렸다 그리고 거기서 한 차례 더 투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3,300까지도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예 시장에서 겁먹고 다 손절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순 없고 분할 매수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할 매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분할 매수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사놓고 한 3~4% 빠지면 더 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래로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증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첫 매수 자체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내가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선 1배수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해서 첫 진입 자체는 50만원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진입에서 똑같이 50만원 1배수로 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100만원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의 1배수씩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1대1대1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까지 참여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유의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시장 지수만 이렇게 전략 후강 패턴으로 올라갔으면 와 오늘 시장 진짜 완전 구렸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반도체에서 자금이 좀 이탈하는 흔적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이탈한 자금이 관망 자금으로 빠져나가서 그냥 관망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형 섹터인 하나인 2차전지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최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반도체 수급 고임이 너무 심했죠. 특정 반도체만 계속하고 그쪽으로만 돈이 계속 집중됐던 게 지금 시장의 문제인데 보통 이런 시장의 수급 고임이 풀렸을 때 어떤 현상이 많이 나오냐면 시장이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맥없이 무너지고 반도체 무너지면은 그거 받아줄 섹터가 없으니까 다른 종목들 안에서도 투매가 나오고 뭔가 사람들이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수급 쏠린 다음에 뭔가 반도체 쪽이 많이 올랐으면 거기서 이탈한 자금이 을 받아줄 수 있는 대형 섹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 대형 섹터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 두 개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쨌든 시장 빠질 때부터 2차전지는 강세였거든요. 이게 시장이 빠졌던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반도체 이탈 자금들이 2차전지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점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유의미한 것 같아요. 2차전지 엄청 좋아요 이게 아니라 반도체라는 거대한 섹터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을 받아줄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2차전지라서 수급 고임을 풀려면 얘네들이 돈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꼭 나와야 됐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포인트들이 잡혔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것 같고요. 저 뒷부분에 2차전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2차전지 쪽이 특정 종목이 이제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반도체에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다시 반도체로 들어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회다라고 보기에는 하락은 안 하겠지만 좀 지지부진 단기 박스권을 좀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당분간.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전략 후강이 되려 좋았다라고 시장 지수 상황 자체는 좋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반도체 자금이 다른 대형 섹터인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일부로 이동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50포인트 그 아래가 여러분들이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이지 현 구간은 기회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정도 조정 가지고 기회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그 분할 매수 꼭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2차전지 상승 이후로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수출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던지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 소식에 또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도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던 게 2차전지가 정말 추세를 바꿔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리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핵심은 리튬이온, 그러니까
리튬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중국이 뭐 수출 통제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가 이게 아니라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매력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만약에 이 상태에서 2차 전지 오늘 조금 반등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래 우리 다시 또 좀 잘 지내볼까 얘기 좀 해보려고 이렇게 말하면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리튬 이런 이온 이런 이슈가 아니라 정말 2차 전지 안에서 전고체에 관련된 이슈가 형성이 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대장격인 종목은 오늘 뭐 리튬 이온 관련주들이 대장이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은 삼성 SDI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말했지만 2차 전지가 상승 추세에 들어가줘야 반도체 쪽이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어디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쪽이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뭐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가 이런 거 가지고 잠깐 들어온 자금은 이러한 이슈가 해소되면은 다시 또 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형성이 되는 게 먼저고요.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고체 관련 대장격이라고 불리는 건 사실 삼성 SDI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볍게 움직이는 건 이수 스페셜티라든지 한동화선 이런 게 좀 더 가볍게 움직이지만 전고체 관련 우량주 대장격인 종목은 삼성 SDI니까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일단은 제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이 241선 우리가 정말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 같아 라는 거 사실 오늘 분위기 봤을 때는 자금이 들어올 것 같아 이런 기대는 들지만 사실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 SDI가 먼저 이 일봉상 241 추세를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삼성 SDI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하향했다가 이제 겨우 241선 매번 241선 근처에서 밀렸어요. 그러면 이 241선 위로 삼성 SDI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2차 전지의 대장격인 삼성 SDI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그때 가서 삼성 SDI에 관련된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뉴스가 있어서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갈 때가 되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때문에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추세를 바꿀 만한 예쁜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뉴스가 나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엄청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삼성전자 아무도 관심 없을 때였죠. 왜 삼성전자 같은 거 보냐.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말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우하향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삼성전자 안쪽에서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하향 추세 벗어자고 지금 삼성전자 엄청 잘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41선, 21만 5천원 위로 한 2, 3거래일 정도를 버텨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2차 전지에 들어오는 자금이 이탈하는 자금이 아니라 머무르는 자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쪽 2차 전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섣부르게 지금 중국하고 갈등 있다던데 2차 전지 수혜받나?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면 단타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혹은 물려 있어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할 게 아니라 삼성 SDI가 241선 위로 올라가서 한 2, 3거래일 버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2차전지라든지 본인이 관심 있는 2차전지주를 매수하시면 반도체 자금이 안정적으로 2차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기준점 같은 종목으로 삼성 SDI 좀 가져와 봤고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게 돈의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고를 수 있어요. 올라간 종목 추격 매수하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2차전지 관심 있는 분들은 삼성 SDI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21만 5천원 위로 2, 3거래일 안착 여부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2차전지 안쪽에서 순환매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CDMO 관련주거든요. 위탁 생산 관련주죠. 지금 히토류 쪽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 히토류는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미국하고 협상하기 전에 우리 히토류 수출 통제할 거야. 그럼 이제 협상할 때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알았어. 그럼 히토류 수출 통제 풀어줄 테니까 미국 너네는 뭘 해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교 협상에 있어서 내가 뭘 줄 테니 너도 뭘 줘.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던진 카드가 히토류랑 지금 2차 전지 쪽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중국한테 던지는 카드는 추가 관세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카드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너네한테 관세 100%. 그러면 예전처럼 중국이 너네한테 120%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애들 싸움하는 것처럼 싸웠었으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히토류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산업군에 맞설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쪽은 이제 중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물보안법이 이제 연내 통과된다.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이제 생물보안법이 나오게 되면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위탁 생산하는 거 안보 차원에서 중국 기업한테 맡기지 마,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더 후퇴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위탁 생산하는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물량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토류, 미중 갈등이 심화됐을 때 자연스럽게 히토류에서 이 돈이 이동할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CDMO 관련주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CDMO 관련주들 가지고 왔고요. 대표적인 종목은 ST팜, 바이넥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표 CDMO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까지가 되면서 이번에 실적 개선의 기대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4,000원, 지금 이 자리가 최근에 하락했던 추세예요. 하락 추세선 상단 자리가 94,000원 부근인데 이 자리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갭자리도 살아있거든요. 98,000원, 99,000원 정도의 갭자리도 있는 만큼 94,000원 정도 라인을 오늘 지켜줬으니까 내일까지 지켜준다라고 하면 한 98,000원에서 99,000원, 10만원 정도 라인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 주봉 차트상 여기 61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관건인 종목이고요. 이 자리 88,000원 라인입니다.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99,000원, 10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라인을 돌파했을 때는 11만원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번에 미중 갈등 이슈로, 그래서 아마 10월달 아마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T팜 88,000원 이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단기 목표가 아까 말한 98,000원, 중기 목표가 11만원, 요렇게 라인 잡고 투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금 한참 잘 가고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 정보방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그 정보방에서 소개해드렸던 가격대가 9만원 라인이었고요. 물론 저희 팔고 더 올라갔습니다. 저희 팔고 더 올라가기는 했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놓치지 않게 수익 챙기고 있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미 올라간 종목, 그 당시에 제가 한미반도체 말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한미반도체 왜 사냐 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올라가니까 한미반도체 얘기만 나오죠. 마찬가지로 히토류라던가 그 다음으로 돈이 이동할 섹터, 하지만 아직 안 움직인 종목,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오셔서 보시면 많은 거 배워가실 겁니다.